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지금쯤이면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신제품들이 나오는데 그 제품들을 기다렸다가 구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11월, 12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온라인이고 뭐고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노트북을 구매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좀 사실 고민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도에 나오는 신제품들의 주요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13세대, AMD 같은 경우는 7000번대 CPU, 그리고 RTX 4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되는데 이것들을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지금 할인된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게 맞냐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가장 크게 변화될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사실 CES에서 어떻게 출시가 될지,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봐야 알지만, 사실 이게 신제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게 뭐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바로 모니터의 변화입니다. 16대 9에서 16대 10으로 사실 2021년, 2022년도에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16대 10으로 완벽하게 좀 많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내년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3.3인치나 14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2인치나 14.5인치의 16대 10 비율의 제품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15.6인치 16대 9 제품 같은 경우에는 16인치의 16대 10 비율의 제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7.3인치 이제 하나가 나왔죠. 17.3인치 같은 경우도 18인치 16대 10 비율의 모니터로 넘어가는데, 이게 델 에일리언웨어에서 벌써 제품들이 몇 가지가 나왔고, 그리고 여타 브랜드에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16대 9에서 16대 10으로 넘어가는 거는 어떤 소비적인 측면, 콘텐츠 소비적인 측면보다는 콘텐츠 생산에서 16대 10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도비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캐드라든지 뭐 문서 작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산적인 작업에서 사용을 할 때 16대 10 비율이 조금은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콘텐츠 소비의 그런 성향보다는 좀 생산적인 그런 성향으로 조금 많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노트북 모니터 이외에 전반적인 모니터도 16대 9에서 16대 10으로 넘어가는 제품들이 꽤 나올 거다, 그런 제품들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레드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이 강화돼서 출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PU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세대에서 13세대로 넘어가고, AMD 같은 경우에는 6000번대 램브란트에서 7000번대 CPU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AMD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AMD CPU는 이번에 조금 기대할 게 별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젠2, 젠3, 젠4 아키텍처를 많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CPU 이름도 7000번대를 쓰고, 두 번째는 R5, R7, R9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숫자가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젠2 아키텍처, 젠3 아키텍처, 젠4 아키텍처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CPU의 네이밍에 좀 혼돈을 주고 그 다음에 세대를 막 섞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고, 사실 AMD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AMD는 인텔에 비해서는 약간은 마이너에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MS랑 협업 이런 부분도 조금 잘 되는데, AMD는 그 부분에서는 살짝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윈도우 11에 출시가 되면서 뭐 빅리틀 구조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윈도우 11을 깔았을 때 아직까지 램브란트 이제 6000번대 CPU 같은 경우는 좀 불안정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키텍처의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7000번대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제 윈도우 11을 깔았을 때 성능 개선이 별로 뭐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 윈도우 11에 적응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TSMC의 이제 여러 가지 선단 공정에서 최선단의 배치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약간 좀 밀리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개발되어 있던 공정을 조금 재탕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이게 8000번대 스트릭스 포인트는 이제 빅리틀 구조를 적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R&D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조금 줄이고 약간은 쉬어가는 한 스텝 쉬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세대에서 13세대로 넘어가면서 사실 조금 뭐 약간의 성능의 개선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실 성능 개선이 별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게 빅리틀 구조를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고 11세대에서 1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빅리틀 구조를 적용을 했죠. 그러면서 벤치마크의 점수 어떤 분들은 꼼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벤치마크 점수에서 굉장히 큰 성능의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13세대로 넘어갈 때 12세대만큼의 성능 변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E코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고 P코어만 조금의 성능 개선이 있고 사실 뭐 골든 코브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성능의 개선이 없고 거의 한 10% 내외다 라고 이야기를 언론에서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10% 이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3세대도 그렇게 기대할 부분은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요 위쪽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CPU 부분은 조금 기대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RTX 4000번대 출시는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많이 좋아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RTX 4000번대 같은 경우는 TSMC의 N4 공정, 4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RTX 3000번대가 사용을 하던 삼성의 8나노 공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성능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출시되는 RTX 4090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의 이제 버닝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아직까지 뭐 4080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출시가 막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CES에서 제품의 출시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실물을 보려면 이게 탑재된 노트북을 보려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많이 전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 위쪽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칩셋 넘버링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이제 RTX 3060의 후속이고 4060으로 이름이 붙여져야 될 놈이 4070으로 출시가 되고 또 4060으로 나오는 놈은 3050 Ti의 이제 후속 칩셋인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만족스럽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클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과 비슷한 성능을 낸다면 발열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발열 부분은 굉장히 잘 잡힐 건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만족을 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은 성능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발열을 내면서 성능 개선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발열은 노트북 내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크게 이제 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그래픽카드 발열이라면 성능 개선이 확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도 그렇게 막 기대할 만한 드라마틱한 성능의 변화는 별로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세대 CPU가 들어가 있는 제품에 RTX 3060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 뭐 진짜 미친 듯이 할인을 하고 있는 뭐 H사 제품도 있고 D사 제품도 있고 그다음 L사 제품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년에서 4년 정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최신 제품을 비싼 금액을 주고 사서 나중에 돈 아깝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구형이라도 할인된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차라리 현명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도 나는 신제품을 꼭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최소 5개월 정도 수준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네스였습니다.